놀라워라. 이란의 페르시아만 최대 해군 기지가 불타고 있어요. 기지 아래의 지하 탄약고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2차 폭발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곳은 부쉐르로 걸프에서 이란 해군력의 중심지입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의 주요 기지이며 고속 공격 보트 함대의 중심지이고 미사일과 공격 드론 같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 저장된 대규모 지하 터널 복합체의 위치입니다. 이 거대한 해군 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은 호르무즈 해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석유 무역의 20%가 통과하는 그 좁은 해협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이 기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속 공격 보트, 해안 방어 미사일, 기로의 부설 작전, 공격 드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닫겠다는 위협의 실제 군사력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 물러서기를 거부했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4월 4일에 이 기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공격은 지상 인프라와 지하시설 모두를 타격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는 해군 기지의 부두, 선박, 정납고, 행정건물, 탄약교에 생긴 분화구와 피해를 보여줍니다. 이란 해군의 고속 공격 보트 함대의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걸프 지역에서 순찰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지상에서가 아니라 지하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쉐르 해군 기지 아래에는 이란의 방어 교리 중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인 거대한 터널 복합체가 산에 새겨져 있으며 여러 겹의 콘크리트와 강철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출입구, 비상 대피 시스템, 자동화된 탄약 운송 레일, 온도 및 습도 조절, 일반 폭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 수년간의 투자와 공학의 산물. 이 창고들은 미사일 비축물, 공격 드론, 조립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의 비대칭 전쟁 능력의 물류 중추를 형성합니다. 연합군은 바로 이 시설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와 기술 분석에 따르면 지하 입구와 황희 시스템이 공격받았습니다. 폭발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탄약이 창고에서 폭발했습니다. 영상에는 분화구와 부분적인 붕괴가 보입니다. 이란 언론은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OSCNT 계정과 독립적인 위성 분석은 훨씬 더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보여줍니다. 독립적인 출처에 의해 피해의 정확한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작전 능력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술 평가에 따르면 터널 수리는 일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산악공학의 도전, 특수 장비, 제재하의 공급 어려움을 고려할 때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또 다른 측면이 전 세계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쉐르는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4번 공격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격은 원자로에서 불과 75m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인접한 건물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원자로 자체는 손상되지 않았고 방사능 누출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매어비보다 짧은 75m 거리입니다. 이는 목표물에 대한 놀라운 정밀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수반합니다. 핵발전소에 이렇게 가까운 군사작전은 걸프 지역의 모든 국가에 방사능 낙진의 잠재적 위험을 노출시킵니다. 이란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발령했으며 이 문제는 국제의제에서 심각한 우려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란은 4월 4일 밤에 무엇을 잃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공격이 이란에 미치는 전략적 결과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손실은 호르무즈 카드입니다. 이란이 해협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의 중추는 이 기지에서 공급되었습니다. 고속보트, 해안미사일, 공격 드론, 조종센터는 부쉐르였습니다. 이제 이 방정식이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지의 심각한 손상은 이란이 이전만큼 효과적으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의문시합니다. 공격 이후 이란 해군 활동의 눈에 띄는 감소는 이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이것이 호르무즈 카드를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다른 기지와 다른 능력으로 해협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을 지원하는 가장 크고 조직된 기반 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란이 이 카드를 이전만큼 설득력 있게 사용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석유시장, 해상보험, 유조선 경로, 지역투자 결정 모두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 수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푸시에르 공격은 이 위험 방정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푸시에르 공격의 영향은 이 항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훨씬 더 광범위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란의 전체 지하 전략은 얼마나 탄력적인가요? 수십 년 동안 이란은 이 개념의 방어 교리를 기반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전통적인 공중 우세에 맞서 싸울 기회는 없지만 수백 미터 지하로 들어가면 손댈 수 없게 됩니다. 이 논리에 따라 전국에 수백 개의 지하 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부시에르 해군 기지의 터널, 이스파한과 나탄즈의 핵시설, 포르도의 농축센터, 그리고 흩어져 있는 미사일 저장고 모두가 이 교리에 따른 산물입니다. 수년 동안 이란 국영방송은 이러한 시설들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동화된 운송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미사일, 드론의 행렬, 밝은 조명으로 빛나는 화려한 터널 복도들. 메시지는 분명했다. 와서 우리를 공격해라.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다. 부쉐르는 이 주장의 마지막 주요 시험이었고 몇 시간 동안 지속된 2차 폭발은 공격이 진입 지점뿐만 아니라 저장 시설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첨단 관통 탄약이 이란이 기존 폭격을 견디도록 설계한 구조물을 뚫을 수 있다는 심각한 신호이다.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쉐르의 터널이 이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면 이란의 다른 지하시설들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나탄즈, 포르도우, 흩어져 있는 미사일 저장고? 아직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각 시설의 깊이, 암석 구성, 강화 수준은 다릅니다. 그러나 부쉐르 공격은 지하에 있는 것이 손댈 수 없다는 가정이 이제 의문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테헤란이 단지 하나의 기지가 아니라 전체 방어 계획의 근본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쉐르 공격의 파급 효과는 이란의 국경을 훨씬 넘어섭니다. 걸프 국가들의 관점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이 약화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안도감을 의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들 국가의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수출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이 약화되면 걸프 경제의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75m 이내의 공격은 이러한 국가들을 방사능 낙진의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핵시설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국제법과 핵 안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방사성 낙진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전체 지역을 위협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핵안보가 잠재적인 평화협상의 중심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의 핵카드는 더 이상 단순히 농축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시설과 원자력 발전소의 결합이 초래하는 실존적 위험은 모든 당사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문제도 있습니다. 지상 인프라, 부두, 경납고, 정비시설은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 터널 복합체, 산악공학, 다층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 자동화된 운송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은 수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를 받고 있는 경제에서는 특수장비와 자재를 조달하는 것이 큰 도전입니다. 부쉐르가 단기적으로 이전의 용량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위협이 약화된 것은 장기적으로 석유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면에 활발한 분쟁 환경, 해상 보험료와 유조선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미 이란 위기 시작 이후 상당한 상승을 보였으며 부쉐르 공격은 이 방정식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대리군 차원이 있습니다. 부쉐르는 단순한 전통적인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란의 지역 대리 네트워크에 공급하는 물류 인프라의 일부였습니다. 후티, 헤즈볼라, 이라크의 민병대에 대한 무기 공급망의 구성 요소가 이러한 시설을 통해 전달됩니다.
지하 저장 시설에서의 비축물 손실은 이란의 자체 보복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리인에게 무기와 탄약을 전달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후티 지도부는 공격 이후 이란과의 연대 성명을 발표했지만 홍해에서의 작전 활동 변화는 면밀히 모니터링될 것입니다. 이란의 보복 옵션도 이 틀 내에서 좁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저장 시설은 이란의 대응 교리의 물리적 중추였습니다. 미사일 비축, 드론 창고, 조립 라인, 그리고 신속한 재무장 능력. 이러한 비축량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격 후 이란의 보복 행동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사실은 역량 손실이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75m 거리로 인해 이번 공격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섰습니다. 핵시설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국제법과 핵안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수치는 현재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공격이 있을 때마다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방사성 낙진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우려는 외교 채널을 통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전체 지역을 위협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핵 안보가 잠재적인 평화 협상의 중심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의 핵카드는 더 이상 단순히 농축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시설과 원자력 발전소의 얽힘으로 인한 존재적 위험은 모든 당사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의 해군 균형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부쉐르는 이란 남부 방어선의 초석이었습니다. 해군기지, 지하 저장시설, 공군기지와 함께 다층 방어망을 형성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으면서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의 전통적인 군사 존재가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 능력과 대리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걸프에서의 직접적인 해군력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전체 억제력은 지하시설의 무적성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이라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4월 4일 밤 두 가지 모두 심각한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억제력이 흔들릴 때 한 나라는 무엇을 할까요? 역사는 두 가지 경로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을 상실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더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보복, 대리인을 통한 기습 공격, 사이버 작전. 두 번째는 협상 테이블로 군사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테헤란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 점은 확실합니다. 2026년 4월 이전에 이란은 걸프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를 재건할 여유가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 자원,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호르무즈 방정식이 변했습니다. 지하 교리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핵 외교가 새로운 차원을 띠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발표를 위해 분석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84,000명의 팔로워가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우리의 몇 달간의 노력, 아카이브, 그리고 모든 비디오를 훔쳐서 게시한 이 해적 페이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고 아래 설명에 제공된 가짜 페이지 신고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리는 페이지에서 지적재산권 옵션을 선택하여 이 도둑질을 막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틱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채널의 정보 섹션에 있는 공식 링크를 클릭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대의에 함께 해주시고 공식 페이지를 팔로우하여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단했던 곳에서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라는 긴장을 고조시킬까요? 아니면 협상을 선택할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